알겠습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범하면서 등장한 세 개 비례정당, 그중에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랑 이제 합치고요. 이제 좀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한국당도 통합당이랑 합쳐집니다. 그럼 남은 정당이 열린민주당이에요. 네.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도 그럼 민주당으로 합당해 가라는 그 정치권 혹은 국민의 어떤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여망 혹은 압박 이런 게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8월 이후에 네. 다시 말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그 이야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그 몸을 합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요. 네. 다만 현 지도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아마 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열린민주당에서 성격 규정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바로 이해찬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그 가능성 거의 제로다. 네.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떤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이야기는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열린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최광호 그 당선인 스스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.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당권 후보들이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 겸 기대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동의가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지도부는 열린민주당하고의 당장의 합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7분간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죠. 그리고 대통령이 나에게 개혁 정치, 뭐 검찰 개혁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기대를 표했다.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힘을 과시한 거죠. 네. 그다음에 또 친문 세력이 우리 뒷 배경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그 대통령하고 7분이든 8분이든 전화 통화한 내역 이런 거를 글쎄요 언론에 그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저는 저도 대통령하고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. 네. 그다음에 그 단독 회담도 했었습니다. 아무런 그 배석자 없이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밖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거를 지켜드려야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지. 이게 지금 그 정말 그 아직 그 임기도 시작되기 전인 당선인 신분인데 임기가 시작돼도 마찬가지예요. 대통령하고의 이런 기밀한 얘기를 그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심과시하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좋게는 안 보이네요. 그 자발적인 원군 요청 정도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알아달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전의 관리를 깼느냐 안 깼느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네. 그만큼 절박해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여야 지도부 새롭게 당선된 여야 지도부에 대해서 다 한 차례씩 사실은 전화 통화 정도는 해야 되는 네. 거예요. 그런데 그게 그 제가 알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. 이번에 다 그 네. 통화를 그러니까 새 통화했고. 원내대표 다 선출되고 나서 통화를 한 다 거죠. 했습니까? 예, 예.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호영 다행이고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예, 했죠. 그거 하셔야 돼요.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다른 그 지도부 통화했다고 하는 분들은 대통령하고의 통화 내용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? 얘기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. 예.